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노인 환자의 증가로 간병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간병인 생활비 지원 플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와 함께 증권 분석해 보실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가 꼭 필요하시다면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험은 없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75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치매 보험하고요. 80세까지 준비할 수 있는 간병인을 부르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내가 아파서 입원했다면 시청자님 경우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첫 번째, 나는 혼자다. 두 번째, 돌봐줄 가족이 있다. 세 번째, 가족은 있지만 내 옆에 없다. 네, 대부분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세 번째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러면 나의 그 가족분들 대신을 해서 그 간호사분들이 우리를 간병을 해줄 텐데요. 병원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의 인원이 다릅니다.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2.3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은 18명 정도, 일반 병원은 39명,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42명 정도를 간호사 한 분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1인당 평균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하나가 내가 된다면 케어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빨리 낫기 위해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내 생애의 80% 이상이 65세 이후에 의료비가 지출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어떤 질병으로 입원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네, 골절이네요. 골절 같은 경우는 한 번 골절이 되면 장기간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릎 관절증, 특히나 척추병증 같이 다쳐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위로 갈수록 중증 질환인데요. 뇌경색으로 입원을 한번 하신다면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 6개월 이상의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1위는 노년성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의 경우는 요즘 하루나 아니면 이틀 만에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입니다. 치매의 경우는 한 번 입원을 하면 언제까지 입원할지를 알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치매를 24시간 중증 질환의 경우는 24시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24시간을 간병인을 하면 보험료
한 달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10만 원이 24시간 동안 간병을 했을 경우고요. 하루에 10시간이나 16시간을 간병을 한다면 한 달에 한 185만 원 정도, 그리고 8시간 정도 하루에 간병을 한다면 132만 원 정도가 매달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나 아플 거를 대비해서 따로 입원 비용 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이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 종합병실의 경우는 한 15% 정도가 간호원이 되고요. 가족 간병이 한 56%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요양병원일수록 가족이 간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달 생활비 이외에 의료비가 지출될 거고요. 또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출될 겁니다. 또 간병비가 들죠. 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교육 자금도 매달 생활비로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족 생활비 중에 일부를 치매 환자를 위해서 1인당 드는 비용이 연간 2,0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나 내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될 거를 대비해서 매년 2천만 원 넘는 돈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간병을 위해서 간병인을 쓸 수 없다면 직업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간병 때문에 간병 실직이 해당되는 부분이 7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플랜입니다. 아까 앞서서 보셨듯이 골절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무릎 관절로 인해서 며칠간 아니면 때로는 6개월 정도 입원했을 경우에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보장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을 보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불러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간병인이 나와서 나를 케어해 주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비갱신은 가능할 수가 없고요. 3년 갱신입니다. 하지만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이 보장은 손해율이 그 회사의 손해율이 아니고요. 이 간병인을 부른 거에 대한 이 특정 담보에 대한 손해율이기 때문에 3년 있다가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는 보험료에서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료죠. 이 보장은 기본계약은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인데요. 일찍 준비하시면 2만 원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50대에는 마찬가지로 2만 원, 3만 원대인데 정작 필요한 60대에도 3만 원, 4만 원대에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70세 5만 원대, 8만 원대예요. 당연히 많이 간병이 필요한 나이죠. 이 보장은 8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로 입원했을 때 아까 보셨듯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입원을 어떻게 보장하면 좋을까요? 내가 만약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의 진단이 CDR 1점에 해당이 된다면 4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치매라는 경우는 뇌가 쪼그라들어서 점점 내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다음 단계에 CDR 2점에 해당이 된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납입 면제가 되면서 나머지 60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해져서 CDR 3점에 해당을 된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받으셨다 하면 3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갑자기 한 번에 CDR 3점에 해당이 된다면 4천만 원 일시불로 받으시면서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치매는 일단 진단 받았다 하면은 길게는 15년 이상 계속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또 이 보장은 체증형입니다. 1년간은 100만 원씩 매달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110만 원씩, 그리고 쭉쭉 계속 간호를 하시다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최대 200만 원을 계속 종신토록 받는 보장입니다. 그럼 보험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보장은 20년만 납입을 하면 그 안에 치매 진단을 90세 안까지만 받으신다면 매달 72,000원이나 66,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신다면 보장은 아까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고요. 매달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를 종신토록 간병비를 대체할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50대에는 9만 원대, 60대는 1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 보장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의료비보다는 훨씬 더 큰 보장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달 간병인을 부를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게는 150만 원, 적게는 70, 80만 원을 매달 간병인한테 줘야지만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플랜, 간병인이 나오는 플랜은요, 0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3년 갱신이지만 갱신 시에 담보율 손해율로 잡기 때문에 갱신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하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 만약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아서 입원하시는 경우는 생활비를 받는 보장을 더 추가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B플랜입니다. 치매에 내가 진단을 받았다. 그 생활비를 받는 플랜인데요. 40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중등도, 치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증 같은 경우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고요. 중등도 같은 경우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상태. 누워있진 않지만 현재 생활하는 거는 가능하신 상태. 그게 중등도 치매입니다. 이 중등도 치매에 해당이 된다면 돈은 더 이상 내지 않고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매년 10만 원씩 더 받는 생활비이기 때문에 물가 반영해서 좋은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증 치매에 해당이 된다면 4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으시고 종신토록 생활비를 받는 거고요. 여기 사용된 요율은 2.6%의 고정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금리가 1%대죠. 그러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보장도 받고 마이너스가 아닌 2.6%의 금리 혜택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의 인수 조건은 뇌질환 사고력만 없으시면 지금 혈압이 있든 고지혈약이 드시든 아니면 당뇨가 있어도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 가족을 위해서 마냥 발생할 수 있는 치매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언젠가 찾아올 나의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까지는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이 간병인 지원 보장이요. 지난달에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플랜이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보장까지 챙겨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노후 준비를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어떤 증권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H사의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보험 상품명에 보험 안에 퍼펙트 종합이니까 뭐 완벽하게 모든 어떤 담보나 이런 걸 다 넣었다. 네, 네. 이름을 살펴보면 그 보험의 내용을 살짝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은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일까요? 네.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종합보험인데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괜찮은 것도 있어서 좀 중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죠. 네, 우선 2009년도 3월 27일 날 가입한 이 보험인데 20년 동안 내고 기본계약들 또 일부 그 담보들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8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이제 계약자인 그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험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만기시나 사망, 기타 장애 입원 수술할 때 모든 수익자는 계약자로 지정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서 오늘 제가 많은 담보들이나 선택 특약 중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이 당시에 가입한 그 실손의료비 부분, 실손의료비 부분의 그 중요한 한 3가지 정도 담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지만 운전자 보험을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증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증권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일부 비용들을 이 종합보험에 탑재했다는. 같이 들어있는 증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을 안 가져가고 이 비용 담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종합보험에 같이 넣었다. 그러니까 2개의 증권 가져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칭찬해 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전체 보험료 합계가 한 15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위험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보험료는 6만 8,700원 정도고 나머지 8만 9,900원, 거의 9만 원 돈이 적립보험료로. 아니, 그럼 절반 이상이 그 보장을 위한 그런 보험료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계약자가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실비가 이제 여기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까? 그때 갱신보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했다는데, 사실은 이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이 부분들은 순수하게 보장보험료만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보험을 연금이라든지 딴 데 은행을 넣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 보험료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보장보험료를 이제 6만 8천 원을 240회 20년 동안 하면 1,65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 내는 거는 한 3,800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50% 이상이 한 60%가 적립보험료로 돼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설계해 주시는 분의 어떤 말만 믿지 말고 이런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또 뭐 갱신형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해당 증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 이렇게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10만 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적립보험료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았고 그 보험료는 이제 소멸되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내가 만기 시에 일부 찾아가지고 다시 또 갱신한다든지 그렇게 할지는 좀 선택의 몫이니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요한 담보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증권에서의 기본 계약은 이제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되는데, 이 기본 계약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상해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상해로 인한 80% 이상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3%부터 79%의 그 후유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보장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고 예. 80%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1억 5천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0% 미만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1억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계약에서 제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사망하고 80% 이상 후유장애하고 그다음에 80% 미만 후유장애가 같이 1억 5천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런 거예요. 부분은 좀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같은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담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2009년이니까 아마 이게 합쳐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해 의료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2017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단독 실비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의료비는 예전에 들은 의료비라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보장 공제 금액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갱신형은 뭐 다 똑같은 담보고,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사고로 의사의 치료 시 가입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보장받는데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나 2017년 1일 단독 실비 이전에는 대부분 뭐 80%, 90% 이렇게 보장이 되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2천만 원을 가입 한도로 인해서 내가 발생한 실제로 부담한 내가 발생한 의료비의 전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의료비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 사고로 있을 경우에 상해 사고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장이 되는데, 내가 이제 자동차 사고라든지 산재 사고 등으로 발생했을 때면 그 해당 보험에서 또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 발생한 의료비 50% 해당을 또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입 한도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부분인데요. 질병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서 입원해가 치료받았을 때 그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만약에 미적용 받았을 경우에는 발생 의료비의 40%만 지급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질병 입원 의료비 한도가 1억입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대부분 그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 이 당시에는 1억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해 주는 거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뭐 입원했을 때 입원실료, 그다음에 입원했을 때 발생되는 재비용, 그다음에 수술비 전액, 그다음에 병실료 차액인데요. 병실료 차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그 차액에 대해서 50% 지급된다는 것도 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실비 이런 데서는 이제 보험계약 청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그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 가입 시점에 기준으로 역으로 가서 5년 안에 내가 뭐 동일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험 들고 나서 다시 그 질병으로 치료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제외다. 예, 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통원 의료비인데요. 통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의원동에 통원하면 한도 금액이 하루 3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 통원하시면 30만 원 한도에서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권에서 여러 다른 특약들도 있지만 그 운전자 보험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보장해주는 그 비용 담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서 한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벌금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인해서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제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 이 벌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벌금액을 보장해 주고요. 만약에 내가 보험 기간 중에 이제 발생한 사고인데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러게요. 보장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자동차 운전 중이라는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약관에 좀 정의를 해놨는데요. 내가 이제 도로 여부라든지 주정차 여부라든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가지고 내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자동차 운전 중이라는 의미다.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의미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네. 적용을 시켜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방어 비용인데 이 방어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든 간에 이것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 1사고당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어가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가 있다. 예를 들면 도주 사고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용이라든지 경기를 위한 연습 시험용으로 운전한 사고는 안 되고 또 도로교통법 제43조하고 제44조에 의거한 엄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허 정지 위로금인데요. 면허 정지라는 거는 이제 운전 중에 내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을 손상해 가지고 내 운전 면허가 이제 행정 처분에 의해서 일시 정지됐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정지 기간 1일당 10,000원씩 해서 60일 한도로 60일 한도로 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면허 정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50일 나왔다. 그러면 10,000원씩 해서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할 점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준비한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을 좀 마무리하는 겸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실손 어렵이 보험으로 인해서 가입 금액하고 공제 금액이 없어서 아주 좋은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권 안에 계약자가 좀 이 부분을 아마 선택해서 가입하신 것 같은데 핵심 비용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한 점은 좀 칭찬하고 좋은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보장보험료 대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어떤 순수 보장 대비 적립보험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립보험을 안 넣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굴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나 뇌, 심장질환 등의 어떤 주요 질병 부분도 이게 6만 얼마짜리 보험이다 보니까 못 가져간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한번 꼭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H사의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 대한 자세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는 잘 넣어두셔서 참 든든하게 준비를 놓으셨는데요. 핵심은 이 증권 안에 적립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납입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는 뜻인데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혹시 적립금이 들어있진 않을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65일 열려있는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실시간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네. 예, 어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 딸 보험 좀 여쭤보려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 완치가 됐는데, 우리 딸 보험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예, 암 병력이 있으셔서 따님분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암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상선 암이요. 갑상선 암이요. 알겠습니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0살이에요. 막 20대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이 밖에 또 우려되는 병력이나 신경 쓰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이게 여성 쪽에 남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CI 보험인데 이 해당 보험의 특징을 좀 잘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냥 애들 예. 보험 이제 권유해줘서 예. 예,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갖고 좀 했는데 제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료는 좀 어떠세요?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아, 좀 비싸게 느껴지시고요. 네, 다른 데 보면은 좀 다른 친구들 애들 보면은 뭐 10만 원 또 10만 원 안 되는 예.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안수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막 20살 되신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살펴보죠. 자, 어머님께서 암 수술 병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갑상선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암에 관련해서도 따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싶다고 하고요.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닌지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은 어떤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완치가 되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네. 따님 증권을 보니까 지금 보험료는 한 1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암이 이제 걸리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암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 받는 진단금, 또 암이 재발했을 때 받는 진단금,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 계약은 20년 납입의 100세 만기인데 재진단암의 경우는 이제 암이 한번 걸렸다가 다시 이제 재발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암이 걸리면 받는 진단금인데요. 네네. 재진단암의 경우는 만기가 80세로 되어 있으세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암 진단을 100세까지 준비하셨다면 그 재진단암도 100세까지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80세까지 준비가 돼서 좀 아쉽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일당이 5만 원씩 되어 있으세요. 지금 자녀분이 20살이잖아요. 네. 네, 20살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며칠 입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걸 보니까 2017년이면 자녀분이 적어도 10대에 가입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좀 한 뭐 2만 원이라든지 3만 원 요 정도였으면 좀 적당할 텐데 이 5만 원을 하루에 받고자 그 보험료가 한 3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16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가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장받는 거라서 보험의 이제 그 보장의 분포가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3대 진단금인데, 3대 진단금은 보통 암하고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암에 대한 부분은 참 준비를 참 잘하셨는데, 뇌나 심장의 경우는 지금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뇌졸중 같은 경우는 발생 확률이 100%를 봤을 때 한 60% 정도 해당이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발병 확률이 한 그 10% 정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뇌나 심장의 경우는 60%, 10% 정도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녀분이 이제 20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고 아직 젊기 때문에 뇌나 심장의 경우는 더 나이가 들면은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을 준비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권을 보니까 상해 수술하는 경우는 100만 원, 50만 원 해당이 되는데 질병 수술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보험사마다 그 질병 수술비를 한도를 많게는 100만 원, 작게는 뭐 20만 원밖에 안 해주는 이유는 다치는 것보다는 아파서 수술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이제 보장을 준비할 수가 없는데, 따님의 경우는 아예 질병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아파서 수술할 경우에는 전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장은 보험을 다시 준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갖고 계신 거를 조정을 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장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보험의 경우는 만약 조정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또 보험료가 또 부담이 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따님이 새롭게 준비를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암에 한번 걸리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성의 암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만약 따님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피곤하거나 아니면 몸의 면역이 낮아졌을 경우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병력도 있고 또 따님도 여자고 하니까 갑상선암을 좀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 진단은 한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만약 따님이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추가로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보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암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만약 갑상선암에 해당이 된다면 유사암 2천만 원에 또 갑상선암 또 진단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보장받는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뇌에 만약 장애가 생겼다면 영구적인 장애로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심장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사망할 수도 있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금 아직 젊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약물로 치료하다기보다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보장받는 거 플랜 좋으실 것 같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반복적으로 100만 원씩 보장받는 상해 질병 수술비 각각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보험은 암 수술하면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 준비하셨지만 요즘은 1,0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진단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재발하거나 새롭게 생긴다 하더라도 매번 1,000만 원씩 받는다면 진단금을 대체할 좋은 담보기 때문에 암 수술비 1,000만 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5대 기관이라는 거는 뇌, 심장, 간, 폐, 신장입니다. 중요 장기 부분이잖아요. 만약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한다면 반복적으로 2천만 원씩 보장받는 플랜이고요. 여자의 경우는 여자가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 여자가 폐경이 될 때까지 자궁근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배가 뻐근해서 병원 갔더니 자궁근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500만 원씩 받는다면 좋은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플랜을 다 했을 때 기존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16만 원대였고요. 제가 제시하는 플랜은 한 11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비라는 거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보장을 유지하시다가 실비가 몇 년 갱신했는데 내가 80대 유지할 수가 없다면 실비는 정리할 수 있도록 각각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 초반이고요. 실비는 6천 원대 되기 때문에 다 해봤자 1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따님이 이제 일을 만약 하신다면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태서 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준비하시면 지금 갖고 계시는 보장보다는 금액도 줄이면서 보장은 더 확대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좀 도움이 되셨죠? 아, 네네. 예, 따님께서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리 유리하게 좀 주비해 놓으면 좋을 텐데요. 준비해 놓으신 현대해상의 어린이 CI 보험은 뭐 진단비에서도 그렇고 좀 불리한 부분이 있대요. 네. 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어머님이 병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암 부분을 포함해서 좀 크고 넓게 암 진단비 준비해 드렸고요. 좀 합리적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이제 좀 보험료도 줄어들면 좋잖아요. 그러네요. 실비까지 합쳐도 보험료도 줄어들었어요. 그럼 따님께서 물려주셔도 좀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150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자녀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신생아 뇌출혈 특약 그리고 뇌출혈 특약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근석 전문가님, 이 앞글자에 신생아가 붙고 안 붙는 게 보장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핵심은 예. 질병 분류 코드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어린이 보험 가입할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생아 뇌출혈 특약하고 뇌출혈 특약이 있어요. 신생아 뇌출혈 특약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1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 23주 정도 지나면 태아 특약에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주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약도 대부분 단기인 1년입니다. 그래서 예. 신생아 뇌출혈 진단 특약의 그 뇌출혈 코드가 보통 I60, 61, 62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신생아 뇌출혈 특약에서는 P10하고 P52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P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뇌출혈은 뇌출혈인데 이 신생아의 어떤 신생아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코드 부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10 같은 경우에는 출산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52는 이제 그 산전 후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비외상성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P로 가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은 그 발달 장애라든지 내성마비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애들이 예. 뇌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신생아 특약이 있다 그러면 1년 안에 보장되는 거고 그 1년 지나면 이 특약은 삭제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뇌출혈 특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내내 지준막하 출혈, 그다음에 예. 내내 출혈, 그다음에 기타 비외상성 뇌출혈인데 이 코드는 I60, 61, 60입니다. 그래서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다는 점을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특약 1년 단위로 짧다고 하니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연락 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647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중증 치매 보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경증 치매 보장이 중요한가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그러게요. 모두 보장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예.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점차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 할 만큼 오래 삽니다. 예. 그럼 만약 내가 치매를 걸렸다 하면 한 번 받고 보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일단 증상이 계속 그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예. 경증 치매를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면 이 그 보장이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활비나 이런 부분을 해결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내 가족이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달 생활비나 또 중증 사실 경증보다는 중증일 때가 더 돈이 많이 들고 예.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경증 준비도 그러니까 치매 준비도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중증 치매 진단은 계속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중증일 때 내 가족 대신에 나를 지켜줄 이런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경증과 중증 둘 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경증보다는 중증의 그 보장을 더 많이 갖고 가시는 게 앞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정말 치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중증 치매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여력이 된다면은 경증 치매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992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제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나요? 뭐 나이나 뭐 연령 뭐 모르겠는데요. 일단 설명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암보험 가입에서는 암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뭐 가장인지 그다음에 부인인지 자녀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실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력 부분이 혹시 형제 자매든 아니면 윗대 부모님이든 이런 부분들이 암이 있었는지 부분도 고려하시고요.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그다음에 항암 방사성 치료 정도, 그리고 암 사망까지 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보험사에서 파는 그 암보험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한 2배나 또는 뭐 적어도 1배 이상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잘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연봉이 2배 정도로 암 패키지로 묶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모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